8번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문제가 두실수 A가 로그 3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제곱이고요. B가 로그 6의 10일 때 10의 A, B 승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 두 개는 서로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곱하니까 1이 돼야 된다. 즉 면모 밑변 공식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A라는 애가 로그 3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겠죠. 그럼 로그 3 더하기 로그 2 하면 로그 6 곱하기 로그 3 빼기 로그 2 하면 로그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B라는 애가 로그 6의 10이니까 A랑 B랑 곱하시면 로그 10의 6, 로그 6의 10 둘 다 날라가겠죠. 곱하시면. 그래서 A, B 값이 로그 2의 3이 2분의 3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 문제선 10의 AB승이니까 10의 AB승은 그냥 2분의 3이다. 그래서 3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나와 있죠. 속도함 줄 줬고요. 그 다음 양수에 대해서 t가 a에서 전피의 위치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속도함수에서 위치함수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적분 먼저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xt는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3t의 제곱 더하기 c인데, 얘가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적분 상수는 0이겠습니다. 근데 얘가 t는 a에서 위치가 0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얘가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a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3이다. a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양수 a에 대해서 t가 a에서 위치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 값이 3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문제는 t가 0부터 t가 2a까지니까 t가 6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야 되죠.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의 dt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건데, 그냥 적분하지 마시고 그냥 안에 있는 알맹이 그래프 그려보면 2차 함수잖아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t 절편이 0이랑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0부터 6까지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겠다는 게 곧 넓이 구하겠다는 소리니까 얘는 그냥 6,3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죠. 6분의 2의 세제곱에 절대값 마이너스 3. 그럼 약분하시면 2고요. 한 번 더 약분하시면 2의 제곱이니까 얘 둘러싸인 넓이가 4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부터 6까지만 넓이 구해주시면 되니까 2부터 6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dt로 정리하시면 얘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아래 끝이 2고요. 위 끝이 6이니까 6 대입하시면 108이고요. 2 대입하시면 8에서 12 빼니까 마이너스 4. 계산하시면 112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112랑 4랑 2개 더하시니까 116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3의 배수면 마이너스 19고 3의 배수가 아니면 10이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있다면, 첫 번째 항은 N이 1이니까 3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이고, 두 번째 항도 10이고,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9고, 네 번째 항 10이고, 다섯 번째 항 10이고, 여섯 번째 항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10, 10, 마이너스 19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문제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3n까지 ak니까 1항부터 3n항까지 합이 됩니다. 그때 얘가 같다를 만족시킨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얘가 3개씩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똑같은 게 3개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3개씩 묶으면 합이 1이 되는 거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3개씩 n개의 묶음이 있는 거니까 오른쪽에 합은 반드시 n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찾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n이 되는 걸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수 n의 값이 현재가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한 번씩 대입해보면서 찾아볼게요. n이 만약에 25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얘가 3의 배수였으면 그냥 걔가 몇 묶음인지만 세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n이 24였다 라고 이야기하면 3개씩 8묶음 있는 거니까 n이 24일 땐 8이었을 거고, n이 25일 땐 다시 10이라는 애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18이 나올 거고, 우변은 25니까 같을 수가 없겠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죠. n이 26이면 여기다 10 더해야 되니까 10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28이랑 26이랑 다르니까 탈락. n이 27이면요, 이때는 3개씩 9묶음 있는 거니까 다시 9가 돼버리죠. 그럼 9가 되고 얘는 우변은 27이니까 마찬가지로 탈락. n이 28이면 여기다 10 더해야 되죠. 다시 10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9랑 28이랑 다르니까 탈락. 마지막으로 n이 29가 돼버리면 29랑 같으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한 자연수 n의 값이 29다로 정리하시면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3참수네요. x의 세제곱 더하기 3a x의 제곱 더하기 4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함수의 극소값 이야기하려면 일단 극대수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도함수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f'x 먼저 한번 구해보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6ax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3x를 묶어내면 x 더하기 2a 이렇게 되니까 도함수가 0된 지점을 찾는다 하면 얘는 x값이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a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a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최우선계에서 양수인 3참수잖아요. 그럼 극대랑 극소를 가진 게 각각 0이랑 마이너스 2a일 텐데 둘 중에 누가 0이고 누가 마이너스 2a인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첫 번째로 a가 양수인 경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2a는 음수일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a에서 극대 0에서 극소를 가질 겁니다. 그럼 0에서 극소니까 극소값은 x자리에 0 대입하시면 되죠. 0 대입하시면 4a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4a라는 애가 극소값인데 걔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40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a가 마이너스 10 나오니까 여기서 모순이죠. a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a 값이 음수 나오니까 탈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게 a가 음수인 경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a가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겠죠. 그럼 a가 음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마이너스 2a가 양수니까 0이라는 지점에서 극대 마이너스 2a라는 지점에서 극수를 가질 거고요. 마이너스 2a 대입하시면 되니까 f의 마이너스 2a는요. 마이너스 2a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더하기 12a 세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4a 세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0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시면요. a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0은 0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넘기고 양변 4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a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되겠네요. 옆에 쓸게요. 1, 0, 1, 1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5, 마이너스 10,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조립제법 하시면 a 플러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 가지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라는 건 a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 만족하니까 저희가 구하는 a 값이 되겠습니다. a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8이고 문제수 구한 게 f2잖아요. 그럼 2 대입하시면 f2는 8 마이너스 6, 4, 24 마이너스 8이니까 날리고 나면 남는 게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2번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12번 문제에서 활용을 할 게 넓이 공식을 조금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서 그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넓이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첫 번째가 이참수가 하나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교점을 알파랑 베타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점 x좌표를 얘가 최우찬 계수가 1인 a인 이참수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그때 이 직선이랑 이참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물론 적분으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적분 말고 저희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의 절대값의 최우찬 계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6,3 공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3차 함수랑 접선이죠.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접선이고 그때 만나는 점을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3참수는 최우찬 계수와 a인 3참수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3참수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얘도 넓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넓이 공식은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의 절대값 최우찬 계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사 공식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최우찬 계수가 a인 3참수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접선이 아니라 어떤 직선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얘가 어떤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때 교점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나머지 하나가 감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는 이 직선이랑 이 3참수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 위쪽 넓이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얘 넓이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적분해서 구하는 건데 적분 안 하고 넓이 공식으로도 얘를 구할 수 있거든요. 넓이 공식이라는 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의 절대값 최우찬 계수 여기까지는 저희 앞에서 이야기했던 6,3 공식이랑 공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하나만 더 곱해주시면 되는데 그 하나라는 게 여기 알파랑 베타라는 교점의 x좌표의 가운데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감마까지 거리만 한번 곱해주시면 돼서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곱해주시면 이게 저희가 구하는 3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래쪽 넓이는 6분의 이번에는 교점 X좌표가 베타랑 감마잖아요. 그럼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들어갈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감마랑 베타의 중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오겠죠. 걔랑 알파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니까 감마 빼기 죄송해요 알파 빼기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로 정리해 주시면 이게 그 거리니까 얘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3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건 3차 함수와 세근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얘가 y는 fx라는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얘가 x축이랑 만난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저희가 여기서 x좌표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고 하나가 감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a인 3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x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어떤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어떤 직선을 한번 걸었을 때 이 직선을 L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말고 다른 교점 A랑 B랑 C라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L이라는 직선을 Y는 PX 더하기 Q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기 있는 A, B, C라는 N은요.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 이 3참수랑 Y는 PX 더하기 Q라는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곧 A, B, C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왼쪽으로만 다 넘어가시면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P의 X 더하기 D 마이너스 Q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3차 방정식에서 X 값이 A랑 B랑 C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선 A, B, C가 똑같으니까 헷갈리네요. A, B, C라고 안 하고 딴 걸로 하겠습니다. 가나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X 값이 가, 나, 다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세근의 합을 구해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도 겨울방학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3참수에서 x축과의 교점의 모든 실근의 합이나 어떤 직선과의 교점에서 모든 실근의 합이나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성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참수가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3참수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세근의 합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직선이랑 교점이 찾았을 때 교점 x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2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점 x좌표가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x좌표는 반드시 5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근의 합이 2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직선이랑 교점일 때도 x좌표가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만약에 똑같은 3참수에서 이번에는 어떤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교점의 x좌표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 0은 너무 쉬우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선 중근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두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두 번 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2죠. 근데 세근의 합이 2가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x좌표가 4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3참수와 세근의 합 이야기가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1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fx를 완벽하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원점 O에서 곡선 y는 fx의 그은 접선의 접점을 A라 하자. 여기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A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곡선 위의 점 B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가 문제가 되죠. 일단 저희는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적분을 하시는 게 기본일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접점의 x좌표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먼저 설정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t 이 정도로 적어보면 접점의 y좌표는 t만 대입하시면 되죠. t 세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 문제에서 얘가 원점 O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접선에서의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론 여기서 이 정보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0,0을 대입해서 t값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좀 더 계산량을 줄이려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A랑 O라는 점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랑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서로 같죠 지금. 그래서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율은 얘가 0,0이니까 x좌표 차이
t분의 y좌표 차이 t 세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 이게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일 거고요. 순간 변화율은 얘 미분에서 fx 미분에서 t 대입하는 거니까 미분에서 t 대입하시면 3t의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t값 찾으시면 되니까 양변에 t만 곱해주시면요. 얘는 t의 한 번 더 쓸게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t 곱해주시면 3t의 세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t랑 마이너스 t는 똑같으니까 날리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다 넘기시면 2t의 세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양변 2로 나눠주시면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t가 1 대입하시면 0 되니까 둘째법으로 하시면 1, 1, 0, 마이너스 2 그럼 1 대입하시면 1, 1, 2, 2, 2, 2,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1에 t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고 얘가 허공 가지는 건 보이실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건 t 값이 몇이 되어야 되냐면 그냥 1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점의 x좌표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1 대입하시면 3 빼기 1 더하기 4니까 얘는 y좌표가 6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가 1이고 그때 y좌표가 6인 것까지 이야기했으니까 a라는 점이 1,6이구나 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얘랑 얘랑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도 6이 나옵니다. 그래서 B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문제에서 가르쳤었는데 y좌표가 마이너스 2 대입해보니까 6인 것도 구하실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 건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그냥 적분하시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3참수에서 접선의 방정식 빼서 적분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B라는 점이랑 A라는 점이랑 교점의 y좌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저희는 이 위쪽 넓이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의 절대값 최소차항 계수의 거리까지 두 개 중점에서 거리까지 이야기하시면 위에 거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밑에 거 넓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 넓이만큼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 공식 두 번 활용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야기할게. 얘가 교점 x좌표 마이너스 2고요. 얘는 교점 x좌표가 이 직선이랑 y는 6이라는 직선이랑 교점 x좌표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랑 1이랑 더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위에 거 넓이 먼저 한번 구해보시면 위에 거 넓이는 얘는 6분의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거리가 1이죠. 1의 세제곱에 절대값 최소차항 계수인데 최소차항 계수는 어차피 문제가 3참수니까 1이고요. 최소차항 계수가 1인 3참수니까 1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가운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을 거고 거기서 1까지의 거리니까 2분의 5만 곱해주시면 위에 있는 넓이는 12분의 5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사다리꼴 넓이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사다리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얘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 길이는 2고요. 그다음 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이 길이는 3이 되죠. 그럼 윗변이랑 아랫변이랑 더하면 5고요. 높이는 y좌표가 6이니까 6이죠.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5 곱하기 6 하면 30의 절반이니까 사다리꼴 넓이가 15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빨간색 부분 넓이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빨간색 부분 넓이라고 이야기하면 얘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6분의 1이랑 마이너스 1까지 거리니까 2의 세제곱에 절대값 최소차항 계수 1이고요.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 가운데는 0이겠죠. 0부터 2까지 거리니까 2만 한번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겠네요. 약분하시면 얘가 3이니까 3분의 8 이렇게 나오시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하는 건 15에서 3분의 8만큼만 빼주시면 되니까 15가 3분의 45잖아요. 3분의 45에서 3분의 8만큼 빼주시면 되니까 3분의 37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문제선 두 개만 더 해주시면 되니까 얘를 12로 통분할게요. 그럼 12분의 4 곱하시면 되니까 120에 28, 148. 그럼 두 개 더 하시면 최종적으로 12분의 넓이 S는 15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양변 3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부모 분자 4분의 51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분의 51이니까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x와 0보다 크나 틀 때는 1-cos x라고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요. x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a sin x 이렇게 a란 미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개 차이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곱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얘는 x와 0보다 큰 같을 땐 저희가 이미 함수를 완벽하게 알고 있고 x와 0보다 작을 땐 a라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x와 0보다 큰 같은 쪽을 당연히 먼저 그려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코사인 x 그래프는 코사인 x 그래프를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얘가 x가 어차피 파이까지만 그린 거니까 파이가 이런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안 그릴 거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최대값은 2일 거고요. 최소값은 0인 거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번엔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0까지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그때는 sin x 그래프잖아요. 정확하게는 a sin x의 그래프니까 a sin 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얘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좀 바뀌겠죠. a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2파이까지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가 양수였으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a가 음수였으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여기선 a가 양수냐 음수냐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 a가 양수인 경우 이야기해보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테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 최대값은 2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최소값이 문제에서 최대 최소 사이가 4가 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럼 이 함수 a가 양수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 경우일 때는 a가 그냥 2가 나오는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개형이었다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라 하면 최소값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선 최대 최소 차이가 4가 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최대값이 4가 돼야겠죠. 4가 돼야 4에서 0 빼서 최대 최소 차이가 0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이 4가 되려면 a가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이거 두 경우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a가 2고 a가 마이너스 4니까 문제에서 모든 a값의 곱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두 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8이다.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최소창의 개수가 1인 4참수 fx래요. 그때 문제에서 x1, x2보다 작은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문제에서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t-fa의 dt가 항상 x1부터 x2까지 f'a의 t-a의 dt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해석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 찾아야겠죠? 그래서 fx 찾는 거 힌트 2개 주고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4참수 fx고 최소창 계수가 1인 4참수니까 미지수 현재까지 4개잖아요. 근데 식 2개 주는 거 보니까 여기서 fx 찾으려면 조건 2개를 뽑아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해석하실 때 첫 번째로 일단 얘를 발견하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f'a의 t-a다. 거기에 뒤에 마이너스 fa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얘는 적분구간 어차피 x1부터 x2까지로 똑같으니까 얘만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x1부터 x2까지 ft의 dt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a의 t-a의 플러스 fa의 dt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얘를 보고 이제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걸 일단 눈치를 채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얘가 이야기하는 건요, fx라는 4참수 그래프가요 4참수 그래프를 x1부터 x2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것도 x1이 x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방향으로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적분을 했을 때 걔가 접선의 방정식을 적분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좀 더 간단하게 해석하려면 얘를 통째로 넘기면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t 마이너스 f'a의 t-a 플러스 fa의 dt가 얘가 다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야기하는 건 4참수에서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뺐을 때 적분을 했더니 정방향으로 적분한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적분값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fx 그래프란 애가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적분값이 정방향으로 적분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참수 그래프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4참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그래프 자체가 a라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어서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면 4참수 흰색 그래프가 보라색 그래프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지점이 여기 있어서
A라는 지점이 여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어도 접선의 방정식보다 4참수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A라는 지점이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버린다면 4참수 그래프가 접선의 방정식보다 항상 위쪽에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니란 소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접선이 A라는 애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데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얘가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4차 함수를 통과하는 애가 절대 나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함수 추론을 조금씩 시작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4참수 그래프를 여러 개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4참수 그래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A가 이런 데 있으면 가능할 거고 A가 이런 식으로 있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안 되겠죠. 얘가 여기 있어 버리면 이런 것까지 될 거고 그럼 얘가 경계가 되는 지점이 A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 얘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계가 되는 지점이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공통접선일 때가 경계라는 걸 눈치를 채야 이제 문제를 풀기에 아무래도 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4참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경계점이 되는 게 공통접선이니까 공통접선에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접선을 어떻게 그으시든 간에 항상 4참수가 접선의 방정식보다 위쪽에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다 끝난 게 fx라는 애가 최적장기수는 1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접하고 있으니 x 더하기 1의 제곱에 x-3의 제곱 더하기 직선 뭔지 모르니까 그냥 px 더하기 q 이 정도로 이야기해보면 얘 미주수가 2개죠.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식이 2개가 있으니까 연립하시면 다 구하실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계산해보시면 f1은요 1 대입하시면 되니까 2의 제곱 4 그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럼 16에 더하기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15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p 플러스 q가 넘어가시면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f'1은요 미분해서 1 대입하는 거니까 f'1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미분해서 1 대입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서 1 대입하면 2 곱하기니까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그다음 2 앞으로 떨어지고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뒤에 있는 거 px 더하기 q 미분하시면 p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몇이라고 했냐면 1이다 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p가 1이고요. p 자리에 1 대입하시면 q가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p랑 q 값까지 다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p 자리에 1 대입하시고 q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니까 얘는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문제에선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대입하면 5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1 더하기 4 빼기니까 2 그래서 25에서 2 더하니까 27이다.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입니다. 세실수 a, p, q에 대해서 p와 q보다 작대요. 함수 fx가 p랑 q 바깥쪽에서는 지수함수 그래프고요. 절대값 씌워넣었죠. 그 다음 p랑 q 사이에서는 a 플러스 로그 2x니까 로그 함수 그래프입니다. 근데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놨죠. 그럼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라는 건 일단은 얘가 1대1 함수면서 즉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나면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둘 다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함수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모르니까 현재 A라는 애가 현재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X축이고 Y축이고 이렇게 있을 때 2라는 지점에서 꺾이고 Y는 4라는 애가 점근선이니까 4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2의 X승 마이너스 4의 그래프네요. 그때 문제는 근데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P랑 Q 바깥쪽에서만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Y는 4고 그 다음에 여기서 Y절편은 X자를 0 대입하시면 되니까 3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얘가 치역이란 애 자체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래프가 다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디 사이에서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로그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얘가 출발하는 애니까 얘는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로그 함수 그래프잖아요. 그걸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얘 로그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출발하는 애로 시작을 해야 문제에서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일단 p라는 애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p가 0이 돼야 어딨어? p가 0이 돼야 x축, y축 왼쪽에서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그다음 y축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출발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중간에 p가 예를 들어서 1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1이라는 지점부터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한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출발하는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가 반드시 0이어야 되고 얘는 로그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구나 까지는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0 왼쪽에서는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구멍 여기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로그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쉽게 말하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이미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쪽 그래프는 더 이상 그려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로그함수 그래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갔다가 구멍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서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멍 뚫려 있다가 여기부터 다시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그려지셔야 여기서 실수 전체의 집합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래프가 다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모든 점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래프 개형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y는 2의 x승 마이너스 4의 그래프니까 걔가 4가 되려면 그때 교점의 x좌표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이 로그 함수 자체가 3 대입했을 때 y 값이 3이 나와야 된다. 물론 3을 대입할 수는 없죠. 극한값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겠지. 그래서 여기다 3 대입하시면 a 플러스 로그 2의 3이란 애가 여기서 y좌표인 3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a는 3 빼기 로그 2의 3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로그 2의 8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3분의 8이다 라고 a 값까지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P라는 애가 저희가 0인 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Q라는 애는 로그함수 그래프가 끊긴 지점이니까 Q라는 지점이 3인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Q가 3인 것도 이야기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건 2분의 P 플러스 Q잖아요. 그럼 두 개 더 하시면 3이고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2분의 3이네. F 2분의 3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2분의 3은 여기 대입하시는 거니까요. A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3. 근데 A가 로그 2의 3분의 8이니까 로그 2의 3분의 8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3. 얘 값을 계산해라 그 이야기겠네요. 로그끼리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해주시면요. 로그 2에 3, 3 약분되고 2, 8 약분되니까 그냥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그 2에 4니까 2.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 다음 선분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각을 세타라 하고요. 그 다음 AD 길이가 루트 2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AB 대 AC가 2대 1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코사인 세타가요. 각에 대한 정보를 줬네요. 4분의 루트 2다. 여기까지 이야기해놨죠. 그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ABD라는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넓이가 P분의 Q파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외접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이야기고요. 사인 법칙은 대변과 대각의 관계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세타라는 각을 준 거 보니까 이변 길이, AB 길이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P랑 Q의 값의 합을 구해라.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럼 첫 번째로 문제에서 준 건 얘랑 얘가 3대 1로 내분한 내분점이니까 여기를 3K 대 K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AB 대 AC가 2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를 2A 대 A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삼각형에서 이야기하는 게 2A, 3K, 루트 2, 세타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루트 2, A, K,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그냥 A랑 K에 관한 관계식 둘 다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저희가 4분의 루트인 거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변형 공식이죠. 2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이니까 루트 2 곱하기 3K 이렇게 돼 있고요. 제곱 더하시면 2 더하기 9K의 제곱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 4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또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니까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붙여주시면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K 이렇게 나오실 거고 제곱 더하시면 2 플러스 K제곱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이니까 A제곱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문제에서 4분의 루트인 거 알고 있으니까 4분의 루트 2다로 정리하시면 여기서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연립하면 A랑 K 값 둘 다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볼게요. 일단 오른쪽 거 2개 먼저 볼까요? 오른쪽 거 2개 먼저 보시면 2루트 2K, 2루트 2K 둘 다 날아가니까 여기서 남는 거는 분모에 왼쪽에 남는 건 3이고요. 분자는 2 플러스 9K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우배에 남는 건 2루트 2K 둘 다 저희 약분시킨 거잖아요. 양변에 2루트 2K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에 2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양변에 3 곱하시면 2 플러스 9K의 제곱 마이너스 4A제곱 이 마이너스 3에 2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을 테니까 얘는 전개하면 플러스 3A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만 넘어오시면 7A제곱이고 마이너스 3K제곱이니까 넘어가면 12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시면 플러스 8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a제곱과 k제곱이 관계된 관계식 하나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 이쪽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4분의 루트 2고 양변에 2분의 루트 2만 2루트2만 한번 곱해주시면 루트 2 곱하면 2고요. 2 곱하면 2니까 그냥 1 되죠. 그래서 4분의 4니까. 그래서 남는 게 1은 3k분의 2 플러스 9k제곱 마이너스 4a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양변에 3k만 곱해주시면요. 3k는 2 플러스 9k제곱 마이너스 4a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a제곱이 양변 7로 나누시면 되니까 a제곱은 7분의 12k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양변에 마지막으로 7만 곱해주시면 얘는 21k이고 얘는 14고 얘는 63 플러스 63의 k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8k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48k제곱 마이너스 32 계산 좀 귀찮긴 한데 해볼게요. 63에서 48 빼는 거니까 15k제곱이고요. 21k 넣어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21k이고요. 14에서 32 빼니까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쓸게요.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5k의 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얘는 5k의 k의 2의 3의 마이너스 플러스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k값은 양수죠. 그래서 k가 2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6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 k자리 2 대입하시면 얘가 4니까 48에 8 더하면 56이 7a제곱 이렇게 나와서 a제곱이 8이고요. 그럼 a값이 2루트 2 이렇게 나와서 얘가 4루트인 것까지 구하실 수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사인 법칙 쓰시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인 거 알고 있으니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4 이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구하는 건 4루트 2를 사인 세타 4분의 루트 14로 나눈 게 왜 저번에 지름이랑 똑같으니까 2r이겠네요. 루트 약분하시면 루트 7이고요. 그럼 번분수 처리하시면 되니까 루트 7분의 1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r이 루트 7분의 16이니까 r이라는 건 루트 7분의 8 이렇게 되고 파이 r 제곱은 제곱하시면 되니까 7분의 64파이 얘가 저희가 구한 넓이고요. 그래서 얘가 7분의 64니까 분모 분자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면 71이 정답입니다. 21번입니다. 더마식 문제인데 첫 장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n분의 an이다. an이 3보다 큰 것 같으면 그렇고요. an이 3보다 작으면 그냥 1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근데 문제에서 여섯 번째 항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에 합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있어요. 여섯 번째 항이 2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부터 역추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항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는 얘가 다섯 번째 항이라는 애가 만약에 3보다 작았다면 얘는 10이 나왔을 테니까 모순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분의 A5라는 애가 2가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이 10이 됐어야 됐다. 아이고 잘못 적었죠. 10이 돼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가 10이 되려면 네 번째 항 뭐가 돼야 될까? 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10이 되려면 얘가 만약에 3보다 작으면 그냥 1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K라는 애로 이야기를 한다면 K라는 애는 3보다 작다. 그때는 다섯 번째 항이 10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만약에 3보다 큰 것 같은 애였다면 이때는 4분의 A4라는 애가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4라는 애가 40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확실하게 숫자가 나왔으니까 위에 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4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얘가 3보다 작았으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모순이고요. 3분의 A3라는 애가 40이 나왔어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3 곱하시면 A3가 120이 나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가 120이면 여기서도 얘가 3보다 작았으면 10이 나와야 됐으니까 모순이죠. 그럼 2분의 A2라는 애가 120이니까 얘는 240이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40 나왔을 거고 그래서 첫 번째 항으로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경우가 240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위에 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밑에 거 한번 볼게요. K가 만약에 3보다 작았다면 여기서 10이 나올 수 있었을 거니까 여기서 A3라는 애는 여기서 얘가 만약에 3보다 작았다면 세 번째 항이라는 애가 3보다 작았으면 얘가 10이 나왔어야 되는데 K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모순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3분의 A3라는 애가 K가 되는 이 경우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 말은 A3라는 애가 3K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3K라는 애가 마찬가지로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 얘가 3분의 A3가 나와서 얘가 K가 되는 거니까 3K가 이번엔 마찬가지로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K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현재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A2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3K라는 애는 K가 1이랑 3 사이니까 3K는 1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가 3보다 작아서 얘가 10이 되는 경우가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2분의 A2가 3K가 되는 이 경우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 말은 A2라는 애가 6K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가 6K가 된다는 건요. 얘가 6K가 된다는 건 여기서도 위에 거 따라간다는 소리니까 6K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K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거는 범위 안에 들어간 애니까 여기서는 굳이 범위 생각 안 해줘도 되겠네요. 현재까지 K 범위는 1부터 3까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생각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라는 애가 얘가 3보다 작아서 얘가 10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6K라는 건 6부터 18 사이니까 얘가 10이 되는 건 가능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가 10이 되는 경우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얘가 그냥 3보다 크거나 같아가지고 1분의 A1이 6K가 되는 거. 그래서 A1 자체가 그냥 6K가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두 갈래로 나뉘네요. 여기서 6K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3보다 작은 애여서 얘가 6K가 10이 되는 경우도 생각하실 수 있겠다. 그럼 6K가 10이라는 건 K 값이 그냥 3분의 5라는 소리죠. 양변 6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그럼 K가 3분의 5라는 건 얘가 3분의 5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맞네?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3보다 작은 애. 3보다 작은 애면 K값이 3분의 5가 되고 뒤에 거 다 만족해서 마지막에 A6이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3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첫 장이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1이랑 2 두 개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6K였다면 6K라는 애가 마찬가지로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니까 K값이 그냥 1이랑 3 사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K값의 범위인데 문제에서 첫 장이 6K가 나왔으니까 6K의 범위는요. 양변에 60 곱해주시면 되니까 6부터 18까지죠. 그럼 6K가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제에서 첫 장이,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6부터 17까지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될 수 있는 건 6부터 17까지 전부 다 가능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합은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 더하시면 얘는 등차수열 합이죠. 6이랑 17이랑 더하시면 23이고 곱하기 2분의 상수는 17에서 6 빼면 11이니까 하나 더하시면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6이니까 두 개 곱하시면 120에 18이니까 138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6부터 17까지 다 더하시면 138이고 그 다음 240 더하시면 여기까지 278이고요. 거기서 1이랑 2까지 다 더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381이다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22번입니다. 함수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했대요. x가 0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fx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2x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f-5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놨네요.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겠죠. 첫 번째로 체크를 할 건 x가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가 바뀌고 있으니까 당연히 x가 0이라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x자리에 0 대입하시면 일단 0에서 연속 조건이죠. 위에 거에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f0 이렇게 나올 거고 밑에 거에 0 대입하시면 절대값 f0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8이잖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8은 그냥 8이랑 똑같으니까 8 이렇게 나오시겠습니다. 그럼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8은 f0 더하기 절대값 f0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로 f0이 만약에 음수였다면 얘는 사라지고 0이랑 8이랑 같아야 되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f0이 양수여야 되고 이 f0이 8이 돼야 되니까 f0이 4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식입니다. 그럼 얘는 연속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 실제로 0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좌미계수랑 우미계수랑 같은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좌미계수랑 우미계수랑 같은지는 첫 번째로 얘 미분해서 0 대입하시면 좌미분계수니까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절대값이 쥐어져 있긴 한데 0이라는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4인 거 저희 이미 알고 있으니까 fx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얘가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4인 거 지금 이런 건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4니까 얘는 양수죠. 다시 말해서 얘는 0 근방에서는 그냥 fx 그대로 나오실 거고 얘도 마찬가지지. 2x제곱 마이너스 8이란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니까 0이라는 지점 근방에서는 얘는 어차피 미분계수는 그냥 뭐 0인 거 금방 보이시긴 하는데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얘는 꺾올린 함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서 나오면 플러스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얘는 f'x 플러스 4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0 대입한 게 우미분계수죠. 0 대입하시면 그냥 f'0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같으려면 결론적으로 f'0이 0이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관계식이네요. 그래서 f0이 4고요. f'0이 0이다. 관계식 두 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당연히. 세 번째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x가 0보다 같은 쪽 한번 보시면, 얘 냅둘게요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보시면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2x 제곱 마이너스 8을 뺀 거니까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보면은 얘는 이 뒤에 있는 2x 제곱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 이 함수가 x는 2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체크를 할 건 x는 2라는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x는 2에서 미분이 안 되잖아요. 얘가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애가 미분계수를 한번 조사해 보시면 우미분계수는 그냥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에서의 미분계수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얘 미분하시면 4x니까 2 대입하시면 우미분계수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좌미분계수는 그걸 꺾어 올린 거니까 좌미계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2x의 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가 x는 2라는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x를 2라는 지점에서 우미계수랑 좌미계수 두 개를 조사를 한다면 우미계수는 얘가 8인 게 확정이고요. 좌미계수는 얘가 마이너스 8인 게 확정입니다. 근데 절대값 fx란 애가 x는 2에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얘는 x축이랑 통과하는 교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애잖아요. 근데 얘가 x는 2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라면 얘가 별이고 얘가 별이라서 우미계수랑 좌미계수랑 같아야 되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둘이 서로 같아질 수 있냐 하면 하나는 별 마이너스 8이고 하나는 별 플러스 8이니까 두 개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x는 2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전체적인 함수 자체가 이 함수 자체가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한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우고 얘가 우미계수가 8이고 좌미계수가 마이너스 8이었는데 이 절대값 fx라는 함수 역시 우미계수랑 좌미계수랑 서로 달라야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절대값 fx라는 함수 역시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x는 2라는 지점에서 절대값 fx가 미분이 안 된다는 것 2라는 지점에서 x축이랑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가든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든 통과하는 교점이어야 꺾어 올렸을 때 미분이 안 될 거니까 여기서 f가 0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함수일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fx고 얘가 fx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얘가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라면 여기서 우미분계수는 그냥 f'2 그냥 함수 미분한 걸 거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f'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얘가 f'2고 우미계수가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f'2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각각 빼주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f'2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f'2 플러스 8이랑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넘어가시면 이 f'2가 16이 돼야 되고요. 양변 2로 나눠주시면 f'2는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f'2가 8인 케이스 f가 0인 것까지 찾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요 반대로 이런 함수였으면 얘는 함수가 내려갔다가 꺾고 올라간 거니까 이번엔 좌미분계수가 f'이고요.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f'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f'이고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f'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8 이란 애가 f'2 플러스 8이랑 같아야 되니까 넘기면 2f'2가 16, 마이너스 16이 돼야 돼서 f'2가 마이너스 8이다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f'2가 8일 수도 있고 f'2가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다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f'2가 8인 케이스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다 정해져 있으니까 fx6 세우면 뭐 얘가 상수항이 4고 그 다음에 1차항이 0이다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얘가 0이라는 게 f0이라는 게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니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데 f0이 4니까 얘가 4고 그 다음 f'0이라는 게 1차항 계수죠.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래서 얘가 그냥 날리고 플러스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f2가 0이고 뭐 f'2가 8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연습하던 게 함수 추론 그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이라는 지점이 이런 데 있고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4니까 나머지 한 근을 저희가 k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fx10 한번 세워보시면 최소상계수 a라고 할게요. a에 x제곱에 x-k 플러스 4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건 f2가 0이고 첫 번째 케이스가 f'2가 8인 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f2가 0이면 2 대입하시면 f2는
4a에 2-k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걔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a의 2-k라는 애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구나 라는 건 찾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f'2는요 미분해서 2 대입하시는 거니까 4a에 2-k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서 2 대입하시는 거니까 그냥 4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8인 거 보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마이너스 8인 거 보는 거겠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3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얘 넘어가시면 4a가 10이고 그래서 a 값이 3 나옵니다. a 자리에 3 대입하시면 k 값이 계산해보시면 3분의 7 이렇게 나오네요. 2 빼기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넘기면 되죠. 그래서 k 값이 3분의 7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이야기를 할 건 a 값이 3이고 k 값이 3분의 7인 케이스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0이고 k 값이 3분의 7이니까 얘 대신에 3분의 7. 물론 a가 3이고 k가 3분의 7이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fx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a 자리에 3, k 자리에 3분의 7 대입하는 거니까 3x 제곱에 x-3분의 7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5 대입하시면 얘는 음수 나옵니다. 사실 답이 아닌 건 금방 알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가 왜 안 되는지 사실 그런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긴 하죠. 얘가 0이라는 지점에서 극대값이 4고요. 여기가 나머지 근 하나가 3분의 7이니까 극소값을 찾고 싶으면 뭐 비율관계 쓰셔도 되고요. 2대1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셔도 되죠. 계산해보시면 얘가 9분의 14 이렇게 나오고 9분의 14에서 극수를 가집니다. 근데 9분의 14에서 극소값을 실제로 구해보시면 얘가 음수 나오거든요. 얘가 음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죠. 그럼 얘가 이야기하는 바는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함수 자체가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가 x는 2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건 맞아요. 애초에 그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f'이가 8인 걸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겨버리면 얘가 y는 fx라는 함수잖아요. y는 fx라는 함수니까 fx라는 애가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두 개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건 메꿔지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fx라는 애가 꺾올리면은 미분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또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얘는 이 빼고는 다른 지점에서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다른 지점이 생겨버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x축이랑 지금 이렇게 1차 교점을 만나는 게 또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fx가 이런 케이스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f'E가 8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E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가 마이너스 8인 케이스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4a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2-k가 1이 되려면 k 값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fx 그래프 자체는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최고차계에서 음수잖아.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x-1 플러스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y는 4라는 지점이 여기 있다면 0이라는 지점에서 0이라는 지점에서 중근 가지고 잘못했네. k가 0이라는 지점에서 중근 가지고 잘못 그랬구나. 여기서 밑에서 접해야 되죠. 0에서 중근 가지고 그다음 여기 나머지 한 근이 1이고 얘가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얘가 y는 4니까 x축이 이런 데 있을 거고 x축이 이런 데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이 아마 1일 거다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2대입해 보시면 찾을 수 있겠죠. 실제로 2대입해 보면 0이니까.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 교점이 얘가 x는 2에서 유일하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고 그게 얘랑 메꿔져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찾는 건 f-5니까 마이너스 5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4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150이죠. 150에 4 더하니까 154다로 답 내시면 걔가 정답입니다. 27번입니다. 확통 27번이고요. 집합 x가 1, 2, 3, 4, 5, 6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그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조건은 뭐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그냥 증감수인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고 나조건이 이 문제에서 핵심인데 3점짜리 치고는 꽤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x가 3의 배수면 두 개 합성해서 x가 되라, 항등함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두 개 합성해서 항등함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f.f의 x란 애가 x가 되기 위해서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x란 애가 이렇게 할 때 뭐 1, 2, 3 세 개만 해볼게요. 1, 2, 3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가 지 자신한테 가면 여기서 똑같은 함수니까 1, 2, 3 지가 지 자신한테 다시 가서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이렇게 가죠. 근데
꼭 자기 자신한테만 가야 항등 함수냐, 두 개 합성했을 때 그건 아니었거든요. 얘가 F고 얘가 F고 1, 2, 3이고 1, 2, 3이고 1, 2, 3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1이라는 애가 만약에 2한테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두 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2가 다시 1한테만 쏘면 되죠. 그럼 2가 1한테 쏜다는 건 2가 1한테 다시 1이 2한테 쏘는 이런 케이스니까 1은 2한테 갔다 1한테 가고 2는 1한테 갔다 2한테 가니까 두 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럼 3은 뭐 자기 자신한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F라는 함수 자체가 그냥 자기 자신한테 쏘는 케이스. 그러니까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이런 식으로 쏘면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개씩 짝지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라는 애가 두 개 서로 짝지 지어가지고 여기서 1은 2한테, 2는 1한테 화살을 쏘는 이런 경우에만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만약에 그런 두 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F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 F 자체가 항등함수가 되는 케이스 한 가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는 세 개 중에서 두 개씩 짝지 지으면 되니까 두 개씩 짝지 짓는 케이스가 3C죠. 그래서 세 가지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총 네 가지다. 그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겠죠. 1, 2 짝지할 수 있고 짝일 수도 있고 1, 3 짝일 수도 있고 2, 3 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이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달라요. 문제에서 x가 1, 2, 3, 4, 5, 6 x가 1, 2, 3, 4, 5, 6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사실 금방 보이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의 배수면 x가 즉 3이랑 6에 대해서는 두 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3이라는 애가 다른 애한테 쏘면 예를 들어서 2한테 쐈다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2라는 반드시 누구한테 쏴야 되냐면 3한테 쏴야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증감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 크로스가 돼야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데 얘는 크로스가 되는 순간 증감수가 깨져. 그 말은 얘 무슨 말이냐면 3은 무조건 자기 자신한테 푸는 이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소리고요. 6은 무조건 6한테 푸는 이 케이스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 2라는 애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1, 2, 3한테만 쏠 수 있으니까 여기선 중복조합이죠. 증감수니까 경우의 수는 3H이고요. 그 다음에 4, 5란에도 마찬가지로 3, 4, 5, 6 중에 써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 고르시면 된다. 얘가 정답입니다. 계산하시면 얘가 4C이고요. 얘는 몇이야? 5C니까 계산하시면 6 곱하기 10이니까 60.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8번입니다. 숫자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흰색 접시가 있고요. 그다음 A, B, C가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색 접시 3개가 있대요. 1, 2, 3, 4 흰색 접시고 검은색 접시는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검은색 접시는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은색 접시 A, B, C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조건에서는 홀수가 적힌 흰색 접시 1, 3은 이웃하지 말고 2, 4도 짝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도 이웃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종류가 지금 검은색 접시, 그 다음 1, 3, 2, 4 이렇게 총 3종류나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 하나를 고정시키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A, B, C라는 검은색 접시 먼저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럼 A라는 접시, B라는 접시, C라는 접시 먼저 원형으로 나열하는 거니까 원순열이죠.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여기 적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얘네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1, 2, 3, 4를 배열할 때 이 안에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저희가 1, 3이 이웃하지 말고 2, 4가 이웃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는 2랑 4 먼저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C 사이에 2, 4를 놓을 건데 만약에 2, 4가 이런 식으로 A, B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에 들어가고 이 사이에 1이라는 애가 들어가 버리면 또는 3이라는 애가 들어가 버리면 얘네가 이웃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2, 4가 한쪽에 들어간다 한들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면 가운데에다가 반드시 1이나 3 둘 중 하나는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1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면 3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는 붙어버리죠. 여기 들어가면 얘네 둘이 붙어버리고 여기 둘이 들어가면 얘네 둘이 붙어버리고 그렇다고 1, 3이 여기 들어가면 얘네 둘이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을 이야기를 할 때 2, 4를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 몰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2랑 4는 반드시 다른 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2랑 4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 중에 그냥 2개 선택하시면 되죠. 경우의 수는 3P2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3칸 중에 2, 4가 들어갈 2칸 선택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A랑 B랑 C는 일단 서로 다 떨어져 있는데 A, C가 지금 아직 이웃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랑 3만 남았으니까 1이랑 3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여기 하나는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1, 3 둘 중 하나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는 애를 집어넣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랑 여기만 안 들어가면 되죠. 여기 들어가면 1이랑 이웃해버리니까 3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3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2 곱하기 4니까 8이고요. 곱하기 3, 2, 6이고 곱하기 2니까 48에 2 곱해서 96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확통 29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 하자. A, B, C, D 다 곱한 게 16의 배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6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를 4번 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최소한 A, B, C, D 곱했을 때 2를 최소한 4개는 들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고, 그럼 2를 4개 들고 있으려면 여기서 주사위 눈이니까 얘네가 1, 2, 3, 4, 5, 6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2를 들고 있는 애들은 2, 4, 6이고 그 중에서도 4는 2를 2개 들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저는 4의 개수를 가지고 좀 분류를 했는데 4의 개수가 4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2개, 1개, 1개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4가 4개 들고 있다는 건 전부 다 4라는 소리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렇게 될 거고, 4가 3개 있다는 건요 4칸 중에 4가 들어가는 3칸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니까 뭐 4, 4, 4 이런 식으로 선택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미 16의 배수죠. 4가 3개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 칸에는 4 빼고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지. 4가 들어가면 첫 번째 케이스니까 안 되지. 그래서 나머지 경우의 수가 5가지. 얘가 두 번째 케이스겠죠. 계산하시면 4, 5, 2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얘는 이제 다 적고 시작할게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칸 중에 4가 들어갈 2칸 선택하시면 되죠. 그럼 4가 들어갈 2칸 선택하는 게 4C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4, 4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미 16의 배수지. 그럼 나머지 2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 빼고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되니까 5의 제곱. 그러면 25 곱하기 6이니까 150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 4가 한 개 있는 경우 얘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4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당연히 자연수는 1일 겁니다. 그래서 4가 하나 들어가는데 문제는 얘가 16의 배수가 되려면 짝수가 최소한 2개는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4는 더 이상 못 쓰니까 2랑 6을 가지고 최소한 2개 채울 수도 있고 2개는 채워야 되니까 2개 채울 수도 있고 3개 채울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3개 채우는 케이스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3개 채우는 케이스는 여기서 2나 6 들어갈 수 있고 2나 6 들어갈 수 있고 2나 6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래서 2의 3승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짝수가 2개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3칸 중에 짝수가 2개라는 건 하나는 홀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3칸 중에 홀수 하나 3칸 중에 홀수가 들어갈 칸, 한 칸 선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홀수가 들어간다면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1, 3, 5 중 하나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 여기에 뭐 한 가지, 뭐 1 이런 거 넣었다고 치면 나머지 2개는 2랑 6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2나 6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각각 2가지. 그래서 2의 제곱.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산하시면 9, 4에 36이고 8도 하니까 4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44 이렇게 되니까 얘는 160에 16도 하니까 176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4가 한 개도 없다는 건 4칸에 4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니까 전부 다 2랑 6으로 이루어져야 전부 다 짝수로 이루어져야 4가 아닌 짝수. 그래야 16의 배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랑 6 경우의 수가 2가지씩이니까 2의 4승.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더하시면요. 얘랑 얘랑 더하면 21이고 150이니까 현재까지 171, 얘랑 더하면 347. 거기다가 16 더하는 거니까 363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3개다 라고 정리하시면 걔가 순서상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30번. 검은 공 4개와 흰 공 4개를 5명의 학생 A, B, C, D, E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공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족공 보시면 세 학생 A, B, C가 받는 공의 개수의 합은 홀수다. 여기서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있는데 검은 공이 4개 있고요. 흰 공이 4개 있어요. 맞죠? 얘네를 나눠주는데 첫 번째 조건 A, B, C가 받는 공의 개수의 합이 항상 홀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조건에서는 학생 D가 받는 공의 개수는 학생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2배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는 학생 D가 받는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학생 D가 만약에 학생 D가 받는 공의 개수가 학생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2배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E가 만약에 0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걔 2배도 0이니까 D도 0개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러면 얘네가 전부 8개를 받아야 되니까 모순입니다. 합이 홀수가 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E라는 애가 1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D라는 애가 2개를 받아야 되죠. 그럼 얘가 2개를 받았다는 건 8개 중에서 3개 빠진 거니까 얘네 합쳐서 5개 받는다. 그러면 가나 조건 모두 만족하겠네요. 만약에 E라는 애가 2개 받으면 얘가 4개 받는 거고, 그럼 얘는
두 개 받아야 되니까 합이 홀수가 되는 게 아니죠. 모순이고 얘가 3개 받으면 얘가 6개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불가능합니다. 경우의 수가 공이 8개밖에 없으니까 탈락이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이 경우 하나밖에 없구나. 지금 그 이야기네요. 그래서 E라는 애가 공을 1개 받아야 되고 D라는 애가 2개 받아야 되고 A, B, C가 다 합쳐서 공을 5개 받아야겠구나. 그 이야기죠. 그럼 저희는 E가 1개 받는 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E가 1개 받는다는 게 검은 공 하나 받을 수도 있고 흰 공 하나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검은 공, 흰 공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얘가 검은 공 1개, 흰 공 1개 이렇게 받는 케이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1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공을 2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개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검은 공 2개, 흰 공 1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아니면 검은 공 1개, 흰 공 2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얘가 2개 1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1, 0 받았을 때 1, 1 받고 1, 0 받았을 때 0, 2 받고 이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얘가 2개, 두 번째 케이스 얘가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E가 검은 공 하나, 그 다음 D가 검은 공 2개니까 나머지 3명 합쳐서 검은 공을 하나만 더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흰 공은 빵개 받았으니까 얘가 4개 받아야겠네. 맞네? 그럼 여기서는 A랑 B랑 C랑 합쳐서 검은 공을 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3H1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 이때 경우의 수는 3명이 4개 받아야 되니까 3H 4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얘는 3가지고요. 얘는 컨비네이션 4에 7에서 1 빼니까 6이잖아요. 그럼 얘가 15가지. 곱하시면 얘가 45가지.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얘 1개 받았으니까 나머지 3명 합쳐서 검은 공 2개 받아야 될 거고 그럼 나머지 3명 합쳐서 흰 공은 3개 받아야 될 거니까 3명이서 검은 공 2개 받아야 되는 거면 경우의 수가 3H2 이렇게 나올 거고 3명이서 흰 공 3개 받아야 되니까 3H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얘는 컨비네이션 2에 4C이죠. 그럼 얘가 6가지일 거고 얘는 컨비네이션 3에 6에서 1 빼니까 5. 그럼 얘가 10가지라서 2개 곱하시면 60가지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겠네요. 세 번째 케이스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얘가 1개, 얘가 1개. 그럼 나머지 검은 공 4개 받아야 되고 얘가 1개, 얘가 2개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2개 더 받아야 되네. 그럼 여기선 경우의 수가 3H4 이렇게 나올 거고 미안해요. 얘 3개 받아야 되지? 그럼 3H3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3H2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 경우의 수는 얘랑 똑같네요. 경우의 수는 60가지다. 그래서 얘랑 더하시면 다 더하시면 165가지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E라는 애가 검은 공 1개를 받았을 때 이야기인데 얘가 흰 공 1개를 받았을 때도 뒤집어지면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곱하시면 330가지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